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또 탄핵 이후에 한덕수 대행, 지금은 최상목 대행, 내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와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한덕수,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나중에 또 만약에 인용이 되고 만약에 또 기각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면 또 몇 번째, 이게 석 달 새 세 번째 국가수장이 바뀌는 이 현실이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 나오는데 그 전에 민주당에선 하루 전이라도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그건 물 건너갔다. 어차피 3월 말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씨감자를 살펴보니까 썩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자 가만히 해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를 생각해서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헌법 위배제에 대한 탄핵 당연히 요구되고요. 경제 순항으로서도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만히 해서 분리해야 된다. 예, 죄송합니다. 네.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다. 가만히 해서 분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의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으로 전형적인 광인 전략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29번째 탄핵을 했는데 8개 다 기각됐잖아요. 30번 채운 거 아닙니까? 뭐 아직까지 발의가 되지는 않으니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발의는 됐습니다. 예. 자, 이 30번째 탄핵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만난 게 화제가 좀 됐죠. 근데 최민희 의원이 뭐 소름 돋는다. 뭐 5만 전자에서 6만 전자 가는 그게 기대감 반영이다. 그런데 경제부총리 탄핵합니까? 아니 경제를 그렇게 살리겠다고 5만 전자, 6만 전자 간다고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이 그걸 사령탑인 경제부총리를 경제부총리가 아니죠. 지금 권한대행이죠. 그 분을 탄핵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미추광이 전략, 즉 광인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도저히 상식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자면은 지금 권한대행이 씨감자입니까? 감자 가만히죠. 그 감자들을 지금 싸고 있는 이 감자를 보호하고 있는 마대를 뿌리채, 송두리채 이거를 칼로 잘라서 흐트러뜨리겠다는 민주당의 이런 얘기들이 과연 전략입니까? 아니면 광인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30번째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도 굉장히 부담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 보고 아마 속으로는 이걸 좀 본회의 늦춰가지고 좀 늦게 상정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발의했던 것 하나만으로도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장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내일 기각이든 각하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최상목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 경제 컨트롤타워 탄핵이고 한국 경제 탄핵입니다. 국회가 이 탄핵 소추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면 국회의 직권 남용이고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입니다. 헌재는 그 다음 날에 바로 각하시켜야 합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예. 어쨌든 지금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정지돼 있고 한덕수 총리 직무 정지돼 있고 최상목 부총리도 사실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서 또 이제 150석이냐 또 200석이 따질 수 있겠습니다만 올라가게 되면 또 직무 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 이 수장들의 얼굴이 계속 바뀐다는 것 해외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게요. 대외 신인도에서 또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민주당이 일본 것과 관련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 이제 그건 뭐 뉴스도 아닐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썩은 시감자라고 하는데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잘 구분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냥 대놓고 썩은 시감자라고 해서 버려버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내년 농사는 어떻게 짓겠다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런 프레임을 씌운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사실 내일 있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 탄핵을 당했잖아요. 예.
우리 당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이 이것은 기각 내지 각하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고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될 텐데 그럼 그 시기 이후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정말 정치적으로 탄핵을 발의한 만큼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탄핵 재판까지 이른 일은 없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자, 이대로 탄핵이 되느냐 아니면 복귀냐 기로에 선 한덕수 총리. 지난해 12월 27일이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가결된 이후에 청사를 나왔던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시 한덕수 대행은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 정지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지난해 12월이었으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한덕수 이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내일 결과를 지금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헌법재판관들께서 아주 뭐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국가의 수장이 3번 교체됐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겸이라는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잘못된 행동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야당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뒤에 엉킨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 공세라고 보고요. 지금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 인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이 빠르게 정리되지 못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현 정부의 책임을 저는 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만 한 말씀 더 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권한대행 된 지 석 달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민생경제 어렵다고 해서 지금 정부가 추경을 제대로 추진을 해서 통과를 시키긴 했습니까? 아니면 대미 관계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대미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성과를 내기로 했습니까? 모든 것이 엉켜 있고 그 가장 결정적으로 민주주의 또 헌정질서 회복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 또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책임에 대해서 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일정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추윤 부의장. 어쨌든 지금 탄핵 소추됐던 8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왔고 내일 여기에 한덕수 총리까지 더해지면 9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쨌든 지금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이유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헌재에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하니까 그래서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내일 복귀를 바로 하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도 아마도 즉각적으로 임명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실익이냐,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저희 지금 당 지도부는 후반부에 그 후자에 있는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혹시나 인용된다 하더라도. 인용이 될 경우에는 만약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면 그다음은 이주호 장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주호 장관 역시 아마도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적으로는 결국 마은혁 재판관 임명 못하는 건 아니야라는 얘기 때문에 사실 당 내에서도 뭐 정성호 의원 이런 분들 대표적인 친명 의원들조차도 이거 보류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을 낸 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과연 실익이 필요하냐 아니면 명분이 필요하냐 이거 갖고 논쟁이 붙었던 건데요. 근데 지도부의 판단은
명분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뭔가 이 심각한 문제 2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려준 지 지금 좀 있으면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때까지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행위는 정말 지탄받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명분을 되찾기 위한 탄핵을 추구했다. 뭐 그걸로 인한 뭐 역풍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저희가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당에서는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소평론가.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네.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내란 행위 묵인이나 방조냐 이 국민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헌법재판소 나와서 증언한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거부한 것 네. 이게 이제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럼 헌재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만약에 이 부분을 기각하게 되면 네. 헌재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이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논리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또 그렇진 않은 게 왜냐하면 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임명 거부한 게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위헌이지만 그렇다고 강제하거나 우리가 시기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이미 그 부서에 그랬죠? 달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기관 간의 이른바 권한쟁의에서는 국회가 왜 추천한 거를 행정부가 당연히 안 했느냐라는 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나머지는 위헌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만약 한 총리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그러면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그 똑같은 논리로서 하지만 이것으로 중대한 파면 사유는 될 수가 없어서 복귀시킨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한 총리가 복귀하는 순간 마대행은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명의 당위성이 사라지기 예. 때문에 마대행은 마 후보는 말하자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는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 내란 행위 묵인 방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예. 저게 미리 보는 답안지입니다. 윤 대통령. 그러니까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 예측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 계엄의 선포 묵인 방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다면 조건절이 뭐가 나오냐면 계엄 선포가 어떤 건지를 판단을 미리 해주고 예. 여기에 대한 부석을 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물론 한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몰랐다고는 얘기했어요. 예. 말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판단을 미룬다고는 할 수 있지만 설령 미룬다고 해도 읽어내리는 그 심리 결정문에서 이번 계엄은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목되는 포인트가 저는 바로 내란행위 묵인 방조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라고 봅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선고가 각하, 기각, 인용 어떤 거에 지금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뭐 기각을 가장 희망하고 있고 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하가 아니고 기각으로 본다. 각하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 당이 제기했던 권한쟁의와 관련한 판단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영 평론가 얘기한 거랑 조금 결을 달리하는데 내란과 관련해서 방조했다. 일부분과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내란 행위와 관련한 것들을 연계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판결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나온다면 헌법재판소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관이라면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을 꽁꽁 숨기기 위해서 판결문에 더 애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두 재판의 결과를 연계해서 예상해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